등이나 목에 통증이 있어서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 아시죠? 이 영상에서 저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척추 통증이 만성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5가지 원인, 5가지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에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운동도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이 젊거나 마르거나 유연성이 뛰어나지 않아도 좋은 움직임만으로 척추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헤이, 그거 꽤 괜찮은데요? 우리가 뻣뻣하다고 할 때는 우리 척추의 일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척추가 좀 굳어있고 좀 막혀있는 상태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점점 뻣뻣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척추의 경우 이런 막힘이 다른 부위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고 척추의 다른 부분들이 지나치게 움직이게 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척추는 이런 막힘을 보상하기 위해 다른 부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척추에는 막힘을 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덜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쉽게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3가지 주요 지점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우리 척추에 존재하는 가장 큰 3가지 막힘을 개선할 것입니다. 좋은 얘기 좀 해볼까요? 저랑 같이 가시죠. 첫 번째 막힘은 바로 여기, 척추가 시작되는 곳, 척추의 꼭대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위를 쉽게 개선할 수 있는데 일종의 기분 좋은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머리를 뒤로 가져가세요. 주의할 점은 턱을 아래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턱을 위로 드는 것도 아니라 그냥 얼굴을 살짝 집어넣는 느낌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이 동작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팁! 만약 이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한 손은 턱에 대고 다른 손은 아래에서 팔꿈치를 받쳐주세요. 마치 생각하는 자세처럼 해보세요. 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그러면 경추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목이 늘어나면서 압박이 풀리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1분에서 3분 정도 유지해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을 더 이완해보세요. 어깨도 더 편안하게 풀어주고요. 자, 숨을 내쉬세요. 어깨를 이완하세요.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해보셔도 좋아요. 머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 돌아오고 있다면 다시 뒤로 가져가면 됩니다. 머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면 편안한 지점까지 다시 뒤로 가져가면 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를 더 이완하세요. 조금씩 이 자세가 더 편안해질 것이고 놀라운 느낌을 가져다 줄 거예요. 목에 놀라운 안도감과 이완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풀었을 때 당신은 척추 전체에서 이 안도감을 느낄 거예요. 1분에서 3분 정도. 힘들어지면 그냥 멈추세요. 시간을 굳이 재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 막힘은 견갑골 부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견갑대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어깨, 견갑골, 흉추, 그리고 갈비뼈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쉬운 운동을 할 거예요. 이것도 움직임이고 기분 좋은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거예요. 팔을 쭉 뻗고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제스처를 해보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천천히 엄지손가락을 뒤로 가리키세요. 그러면 가슴이 열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켤 때처럼 기분 좋은 느낌이 들 때까지 이 동작을 계속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견갑골을 뒤쪽에서 모으는 거예요. 제 견갑골을 보세요. 자, 마치 서로 맞닿아서 누르는 것처럼요. 마치 짓누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숨을 천천히 편안하게 쉬면서 숨을 내쉴 때 어깨를 이완하려고 해보세요. 어깨가 바닥에 닿게 그냥 힘을 빼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단순히 이완하세요. 본인 속도에 맞게 하세요. 이 자세도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필요하다면 조금만 더 해도 되고 기지개를 켜는 느낌이 사라지면 조금 더 해도 돼요. 이번에는 30초에서 1분 정도만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돌아왔을 때 어깨가 더 잘 맞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더 우아해진 느낌이 드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척추 전체가 더 풀리고 더 편안해지고 더 유연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음 운동은 앉아서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척추의 끝부분, 즉 청골을 개선할 거예요. 청골은 우리 척추에서 마지막으로 주요하게 막히는 부위입니다.
의자와 벨트가 필요합니다. 이 벨트를 무릎 주위에 감아주세요. 조금 더 위로 올려도 됩니다. 무릎 위쪽에 벨트를 착용하세요. 좀 더 우아하게 척추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쉬운 팁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척추가 더 정렬되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벨트를 늘리듯이 무릎을 벌리는 것처럼 약간 힘을 주세요. 조금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 고관절과 엉덩이 주변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5가지 세세요. 힘을 빼고 조금만 움직이세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할 거예요. 힘을 주세요. 5가지 세세요.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껴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힘을 빼고 조금만 움직이세요. 제가 원하는 주된 동작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많이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잠긴 걸 푸는 느낌으로 청골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주면 근육이 관절을 열어줍니다. 힘을 빼면 움직임이 점점 풀리면서 윤활유를 바르는 것처럼 됩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저 정말 놀랐어요. 충격이에요. 세상에. 다음으로 척추 통증이 만성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근육 긴장입니다. 이 근육이나 여러 근육이 긴장을 쌓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활성화, 즉 이 근육의 공동 활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근육의 긴장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통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트리거 포인트 또는 근막 통증 유발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 이상의 근육이 긴장을 쌓기 시작하면 디스크, 신경, 관절의 압박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척추의 정렬도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느낄 때 한쪽으로 비뚤게 걷기 시작하거나 한쪽 어깨가 더 높아지거나 좌우로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주 쉽게 긴장의 균형을 맞추고 경추와 요추의 트리거 포인트를 없애고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추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근막 이완을 해볼 겁니다. 근육과 근막을 동시에 풀어줄 거예요. 먼저 목 뒤쪽 피부를 잡아줍니다. 셔츠 깃을 조금만 내려서 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끝과 손바닥 밑부분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목 뒤쪽 피부만 잡으려고 해보세요. 마치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옮길 때처럼요. 여기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잡으세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자세에서 손에서 피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깊고 편안한 범위까지 10번 반복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해보세요. 움직임을 느끼고 깊은 마사지를 느끼세요. 그런 다음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제가 등을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피부가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걸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피부가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의 목적은 근육이 정말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오를 10번 말한 후에는 머리를 원을 그리듯 돌릴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5번,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5번 해줍니다. 다른 손으로도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손을 선택해서 하거나 동작 사이에 바꿔도 됩니다. 중간에 쉬고 싶으면 쉬셔도 돼요. 네, 라고 10번 했는데 피곤하다면 조금 내려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을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이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특히 허리의 트리거 포인트를 풀기 위해서 엄지손가락 지문 부분을 이 부분에 사용할 거예요. 자, 척추 옆쪽이에요. 척추뼈나 뼈 위, 척추 바로 위를 찾으시면 안 되고 옆쪽입니다. 천천히 정말 아프고 민감한 지점을 찾아보세요. 손가락 아래에 뭉친 부분이 느껴진다면 더 좋아요. 여기 더 민감한 점을 찾았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벼운 압력을 주세요. 아프게 누르라는 게 아니라 그 뭉친 부분이나 긴장된 부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누르세요. 이 부드러운 압력을 유지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30초 동안 그냥 이완하세요. 그 다음에도 같은 압력을 유지하세요. 더 세게 누르거나 더 깊게 누르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압력입니다. 이제 움직임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도록 제가 등을 돌릴게요. 같은 자세, 같은 압력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통증이 오기 전까지만 하세요. 처음에는 움직임이 작을 거예요. 움직임의 중간쯤에 가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멈추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몸에는 부드럽게 대해야 해요. 조금씩 점점 더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반대쪽으로 돌아서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조금씩 이 근육이 더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 않고 움직임이 막히지 않으면서 앞으로 숙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30초 동안 가볍게 압력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같은 압력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아졌어요. 약한 척추는 지탱해줄 힘이 부족하고 안정성도 없으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집에서 이 강화 운동을 시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 영상에 있습니다. 화면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이 운동 전체 루틴을 편집 없이 중단 없이 선물로 남겨드립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전체 루틴을 따라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전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